원 관련 명령어들하고 그 다음에 정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계는 삼각법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투상을 할 수 있어야 설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투상을 못해도 설계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투상이라는 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기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정투상은 걷는 거고 설계는 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뛰는 것부터 배우기도 해요. 걷는 걸 건너뛰고. 뛴다고 해서 그러니까 걷는 거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가 이제 1단계고 2단계가 설계면 지금 우리는 0단계에 속해요. 그러니까 캐드를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도면 보는 눈을 키우고 그리는 순서를 찾아내고 이런 단계에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정투상으로 갔다가 그 다음 설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간혹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를 못하냐? 그럼 아니에요. 또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부를 쓰고 있거든요.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본능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쪽으로 보면 얘를 하고 나서 설계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실제로 실무 가면 도면 그리는 방법, 도면을 이해하는 눈, 이게 달라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를 고등학교 때 했어요. 대학 올라가니까 이제 인문계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설계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공고에서 진학한 애들 손들어봐. 또 이제 니네들은 열애. 왜냐면 이미 다 했으니까 한 걸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은 A 줄 테니까 열애하고 대신에 다니면서 인문계 애들 좀 도와줘. 왜냐면 느리니까. 그래서 학교를 좀 편하게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 우린 설계를 완성시켜 놓고 왔고 이 친구들은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한 단계죠. 근데 결국 졸업할 때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냐면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복잡한 것들을 던져주게 되면 저희는 그걸 투상을 해요. 투상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인문계 나온 친구들은 못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생긴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거기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투상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함에 있어서 투상 능력은 아주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학원은 이 투상을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설계를 빨리 마치고 졸업해서 그러니까 학원 수료해서 취업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베이스가 없으니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전 그건 바라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설계자로 성장해서 그리고 좀 오랫동안 설계자로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투상을 안 가르치는데 저는 꼭 정투상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정투상 같은 경우 CAT 2급 시험이 정투상 시험입니다. 처음에 CAT 2급, 그러니까 이 CAT 2급 원류가 ATC거든요. 오토데스크 트레이닝 센터에서 만든 거예요. ATC인데, 그러니까 오토데스크사에서 만든 협회가 있어요. ATC 협회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토캐드 기능사 자격증을 만들 거예요. 아니, 오토캐드에 관련된 민간 자격증을 만들 거예요. 기계 쪽으로 맞춰야 될까요? 건축으로 맞춰야 될까요? 난감하잖아요. 기계 쪽으로 맞추면 건축 전공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못 볼 거고, 건축 전공으로 맞추면 기계 쪽 친구들이 시험을 못 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간 기계나 건축이나 정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본 설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CAT 2급은 정투상 시험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이거 딱 보면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리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작을 해요. 처음엔 되게 쉬웠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 쉬웠어요. 아이 뭐 이런 걸 돈 주고 시험을 봐 그랬거든요. 요즘 많이 어려워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해요. 왜냐면 저도 정투상을 계속 해야 설계를 계속 하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기계예요. 기계 금형이에요. 고등학교 때 기계 설계했고 대학교 때 금형 설계하고 실무에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네, 처음에는 뭐 했냐면 CG 했어요. CG 컴퓨터 그래픽이요. 저는 미래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갈 거야. 애니메이션 쪽으로 아마 좀 바뀌게 될 것 같아. 요즘 말하는 컴퓨터 그래픽 쪽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을 따로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들어오는 게 계속 투시도 있죠. 투시도 조감도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일거리 주시는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도면을 주면 왜 안 물어보네요. 그래서 저 전공이 설계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그럼 나랑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정투상을 마스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건축 도면을 봐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책상이고, 이건 누가 봐도 싱크대고, 이건 누가 봐도 변기란 말이죠. 못 보는 건 딱 하나 있었어요. 마감선들이요. 마감선들을 못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꼭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선이냐라고. 단열재가 있는데 단열재 선들을 이해를 못 했었어요. 분명히 벽 속에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단열재인가? 그런 정도? 물어보면 그 단열재 맞고. 딱 그 정도였어요. 창문, 문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머릿속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설계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설계를 잘한다고 한들 현장 가면 바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청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첫 번째로 현장 꼭 가보세요. 현장 꼭 가보세요. 왜냐하면 현장을 가지 않으면 설계를 못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고 대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현장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다뤄보고 그리고 설계하라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벽들 있잖아요. 이런 벽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좀 보고 이런 천정 어떻게 세워지는지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 뒤에 문 있잖아요. 저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고 그러니까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을 봐야 설계를 이해하는 거죠. 단순히 설계만 막 해놓으면 현장에서 싸워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싸워요.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힘들고 더럽지만 그래도 가서 보세요. 예전에는 신입사원들 오면 가서 청소부터 시켰어요. 근데 3일이면 도망가더라고요. 왜 도망가냐면 그거예요. 내가 청소하려고 이거 배웠어요. 나는 설계하려고 배웠어요. 그리고 싫다고 가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키워서 설계자로 키워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도면을 그릴 줄 알고 캐드를 다룰 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장을 이해하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도면을 주면 지금 도면 그릴 수 있어요. 지금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공간감이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공간인지 작은 공간인지 이게 높이가 큰지 작은지 공간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공간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건 현장 가서 실측하면서 생겨요. 아, 이만하구나.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건 현장 가야 생겨요. 그래서 자꾸 현장을 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청소 담당 용역을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가서 지켜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간혹 자제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날 가서 좀 힘 좀 써주면 돼요. 같이 힘 좀 써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남들 2장 들 거 1장만 들면 돼요. 거기서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힘이 세가지고 많이 들 거라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제발 많이 들지 말라고, 다친다고. 그래서 전 제가 들 수 있을 만큼만 들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부 아저씨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현장은 다 인부 아저씨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부 아저씨들한테 되게 잘 대해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작업 팀장님이 저희 그 사장님 붙잡고 쟤 좀 잘 좀 키워봐. 나 쟤 마음에 들어. 쟤 좀 잘 좀 키워봐. 그런 얘기 하고 다니셨어요.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투상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2개를 따셔야 된다 그랬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하나는 기능사 자격증, 다른 하나는 민간 자격증. 저 CAT 2급이요. CAT 2급이 언제 완성되냐면 CAD 명령어가 끝나는 날 완성이 돼요. 그래서 CAT 2급이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 CAD 이제 끝나겠습니다 하는 날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저 CAT 2급이 단순히 정투상만 보는 게 아니고 오토캐드의 모든 명령어를 다 봐요. 출력하는 부분까지 봐요. 근데 우리가 출력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끝나는 날 CAT 2급도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쭉 준비를 해두세요. 그랬다가 캐드가 끝나는 날 그 뒤로 해서 몇 개 더 연습하셔서 그리고 자격증 취득하시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정투상 하기 전에 이 위에 스플라인부터 이렇게 거꾸로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은 그냥 곡선이에요. 곡선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2개 있죠. 이 2개가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피트가 있고 스플라인 CV가 있습니다. 스플라인은 피트 곡선이 있고 CV 곡선이 있어요. 자, 일단 스플라인부터 그려보죠. 스플라인은 기본이 피트 곡선입니다. 이렇게요. 메소드 해서 피트로 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마지막에 클로즈 버튼 누르시면 도형 닫힐 거예요. 한번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메소드라고 있죠. 메소드가 방법이란 뜻인데 눌러보면 피트하고 CV하고 아까 리본 메뉴에 보면 스플라인 피트, 스플라인 CV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자, CV로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곡선이 그려지는 건 이해되시죠?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제 폴리라인에 대해서 그려봤었죠. 그죠? 자, 폴리라인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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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mm씩 이렇게 선을 계속 그립니다. 톱니바퀴 모양으로. 자, 이렇게요. 아, 이거 굳이 폴리라인으로 그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냥 라인으로 그리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스플라인. 자, 메소드를 피트 곡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피트 곡선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끝점을 따라서 클릭해 보죠.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스플라인 메소드를 이번엔 CV 곡선으로요. 자, 이 아래쪽에다가 꼭지점끼리 이렇게 계속 클릭해 갑니다. 그러면 모양이 다르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피트 곡선은 이 곡선을 그릴 때 꼭지점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곡선을 그립니다. 꼭지점을 통과하도록 그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CV 곡선은 꼭지점 3개를 그린 다음에 그거의 접선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이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이 선의 접선으로, 그 다음에 이 선의 접선으로, 이 선의 접선으로, 이 선의 접선으로.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CV 곡선은 접선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얘는 꼭지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그려집니다.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트 곡선은 꼭지점을 통과하도록. 그래서 꼭지점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꺾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 2개의 선에 접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접선으로 돌아가고 접선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차이점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넛이요. 도넛은 말 그대로 도넛입니다. 원 2개 딱 찍는 거예요. 자, 보시죠. 도넛 그러면 인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 원 2개를 그린다 그랬잖아요. 안쪽 지름을 의미합니다. 도넛의 안쪽 지름 제가 20 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 오브 도넛의 바깥쪽 지름을 물어봅니다. 자, 40. 그러면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원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딱 찍으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도넛이 된 거 맞습니까?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지우고, 자,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터를 40으로 주고요.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터를 20으로 줬습니다. 그럼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뒤바뀌어 있죠. 괜찮아요. 캐드가 알아서 바꿉니다. 이처럼.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를 0으로 주고 아웃사이드를 40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됩니다. 요거 많이 써요. 점의 크기를 내가 지정해서 쓰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자주 씁니다. 인사이드 40, 아웃사이드 40.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똑같죠? 그럴 때는 이렇게 원처럼 그려집니다. 자, 도넛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폴리라인 위드 10mm. 자, 어떤가요? 테두리 선 굵은 선 그려졌나요? 그죠? 선 굵어졌죠? 자, 여긴 적지 않았지만 제가 명령어 2개를 더 알려드리죠.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 명령어는 채우기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없고요. 이거는 온오프밖에 없습니다. 온, 오프밖에 없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미 값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온오프,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합니다. 캐드 변수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필은 채우기 변수예요. 지금 온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은 온입니다. 자, 이걸 오프할 겁니다. 필, 오프. 뭐 별거 없네요. 그죠?
자, 화면 재생할 겁니다. 리젠.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비워진 거 보이시나요? 도넛 보이시나요? 내용 사라진 거? 이렇게 내용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채우기 명령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필. 이번엔 온이요. 자, 화면 재생. 어떤가요? 화면 이제 제대로 들어가죠? 자, 여러분도 하실 건데 얘하고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리젠입니다. 단축키는 얘는 이제 화면 재생이고요. 단축키는 R입니다. 그러니까 P를 오프하고 리젠 하셔야 돼요. P를 온 하시고 리젠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화면을 뭐 하라고요? 재생성하라고요. 화면을 재생성 시키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젠이라는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리젠은 화면 재생성 명령어입니다. 화면 재생성. 이런 변수들은 좀 알고 계시면 도움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공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립스를 건너뛰고 호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부터. 아크라는 명령어는 점 3개를 무조건 입력하시면 돼요. 점 3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원래 CAD 명령어가 되게 이게 커맨드 라인에 있는 게 어려워요. 시작점을 누르랍니다. 그 시작점 누르면 두 번째 점을 눌러도 되고 호의 중심점과 호의 끝점을 누르라고 합니다. 호의 중심점 누르면 그 다음에 호의 끝점 이런 식으로 점 3개가 들어가요. 근데 커맨드 라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리본 메뉴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120도 0도 90도 120도 그리고 여기 삭제 이렇게 그려보시죠. 서클 반지름 50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호를 그릴 때는 무조건 점 3개를 그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보시면 3포인트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3포인트. 점 3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호가 그려집니다. 점 3개를 넣어보세요. 아크. 점 3개를 넣으면 어떻게든지 아크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려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확대해 봤습니다. 아크. 점 3개를 넣었는데 시작점, 중심점, 끝점.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이란 뜻이에요. 시작점, 중심점, 각도.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 내가 그려야 할 호의 각도. 자,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호의 길이. 그 다음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은 뭐냐면 접선 방향이에요. 접선 방향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접선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근데 문제가 얘예요. 요 3개. 중심점, 시작점, 끝점이요. 중심, 시작, 끝. 자, 보세요. 여기 시작, 중심, 끝. 첫 번째 입력되는 값이 시작점이고 두 번째 입력되는 점이 중심점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첫 번째 입력되는 값이 호의 중심점,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호의 시작점. 어떤가요? 요 3개가 맨 위에 3개랑 겹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 3개가 여기 3개랑 겹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호의 시작점을 여기로 잡을 거고 호의 중심점을 여기로 잡을 겁니다. 끝점은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끝점. 호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똑같은 위치를 계속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호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겁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요. 자, 우리 요 각도가 120도였죠? 자, 이렇게 봅시다. 아이고, 얘가 아니지. 앵귤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도죠? 자, 시작점, 중심점, 그리고 여기다가 120도. 그리고 엔터. 그럼 그려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시작점, 중심점,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랭슨이 문제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에는 호의 길이가 있고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호의 길이, 현의 길이. 기억나시나요? 맨날 이거 보면, 이거 듣고 나면 헷갈려요. 맨날 헷갈려가지고, 선생님한테 핀잔 듣곤 했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의 차이가 뭘까요? 이건 간단해요. 얘는 호 둘레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호, 양, 끝, 점 간의 일직선상의 길이. 호, 양, 끝점 일직선상의 길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양, 끝점 일직선 길이.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저 현 있죠? 저 현자가 줄이란 뜻입니다. 줄 현자 쓴 거예요. 그래서 어디 쓰는 단어냐면 여러분들 현악기 아시죠? 현악기. 뭐 가장 쉽게 기타, 바이올린, 뭐 첼로,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현악기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양 끝점을 딱 매달으면 줄이 일자로 되죠. 얘도 마찬가지. 호가 이렇게 있으면 양 끝점을 일직선으로 줄이 됐죠. 그래서 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호 둘레의 길이, 그 다음 현의 길이. 차이점 확실히 이해되시죠? 특히 이
호 둘레의 길이 계산하는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 둘레의 길이 기억하시나요? 자, 면적은요. 원의 면적은 파이가 어디 있을까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기억나시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기억나시죠? 파이 r 제곱입니다. 근데 원 둘레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2파이 r입니다.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할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요 앞에 2를 앞으로 내리면 된다고. 요 2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원 둘레가 된다고. 면적을 적분하면 둘레가 된다고 하셨어요. 적분 시간에. 적분 처음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분하고 적분하고 할 때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원의 면적이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가 2파이 r. 이해되시죠? 왜 원의 둘레, 원의 면적을 제가 적어드렸을까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원의 면적 계산하는 명령어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벽돌을 쌓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적이라고 합니다. 조적공 그러니까 내일 조적할 거야. 여기 벽돌 주문해 놓고 퇴근해 이러고 가버립니다. 몇 장 주문하면 되죠? 여기 벽돌 몇 장 주문하면 되죠? 다시요. 이 바닥에 타일 깔 거예요. 타일 주문하고 퇴근해 이러고 가버려요. 그럼 타일 몇 장 들어갈까요? 천정에 이거 덕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몇 장 들어갈까요? 되게 쉬워요. 전체 면적 나누기 이거 한 장 면적이요. 그러면 개수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적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한 건 아주 초급이에요. 제가 초급은 설명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멘트 물량, 모래 물량, 물의 양,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야 돼요. 산업기사 시험 가면 그 과정이 있어요. 산업기사 가면 시멘트 모래의 양을 구하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기능사에서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이 벽면의 전체 면적 나누기 벽돌 한 장의 면적.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면적을 알아야 돼요. 면적 계산하는 방법들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둘레도 알아야 돼요. 둘레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요. 손잡이요. 난간 손잡이. 보통 이렇게 봉을 사다가 구부려요. 봉을 이렇게 구부려요. 밴딩 한다고 하거든요. 봉을 사다가 밴딩 가게에다 맡겨요. 이거 그러니까 반지름 얼마짜리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면 한 2시간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연락 와요. 딱 그 반지름대로 구부려줍니다. 근데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원을 그려서 설계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원둘레가 얼마일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이런 게 다 적산에 들어가요. 적산이 되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적산이 되면 자재 하나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재 가격이 나오겠죠. 그죠? 거기에 마진이 붙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그러니까 벽돌, 시멘트,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건 원자재예요. 그죠? 자재입니다. 여기에다가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이거 벽돌 쌓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기도 들어가고 운반비도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 마진 들어가고 그게 견적이 되는 거죠. 적산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엔 견적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돼요. 저도 처음에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길이만 이렇게 쭉 계산했는데 나중에 자재를 사러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아, 견적 이렇게 내는구나. 점점 그렇게 배운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초, 중,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들이에요. 새로 대학 가서 새로 배운 게 없어요. 대학 가서 새로 배운 것들이라고는 연력학이니 유체역학이니 이런 역학들을 배웠지 고등학교 때는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역학들 외에는 그 역학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우리가 쓰는 설계에 필요한 것들은 이미 초, 중,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랭스는 현의 길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86.6 얼마 이렇게 돼요. 제가 재봤어요. 여기다가 86.6이라고 써봤습니다.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랭스를 쓸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름보다 길 수 없습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돼요. 랭스를 쓸 때는 지름보다 길 수가 없어요. 시작점, 중심점을 넣잖아요.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랭스는 그 2배인 지름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보세요. 시작점, 중심점 100mm. 100mm면 지름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100보다 조금 더 길게 그릴 겁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001 1000분의 1이죠? 안 그려져요. 이렇게 인벌브드라는 메시지가 떠버립니다. 이렇게 인벌브드라는 메시지가 떠버려요. 그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름만큼 해보세요. 지름이면 딱 반원이 그려지는 거고 그보다 더 길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각도요. 120도. 그럼 똑같이 원이 그려지는 거죠. 120도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 각도 60도. 그러면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네요. 이 중심점의 위치는 캐드가 알아서 찾아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이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접선 방향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보시죠. 그 다음 시작점, 끝점, 반지름.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이렇게요. 시작점, 끝점, 아이고.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근데 잘 보세요. 시작점을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시작점, 끝점, 다시. 자, 반지름 50. 거꾸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끝점 50. 시작점, 끝점 50. 똑같은 두 점을 클릭했는데 호가 반대로 그려졌죠? 이유가 뭐냐면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 시작점에서 호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호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알아요. 오른손 감싸지면 이 감싸진 방향이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배운 X라인 기억나시죠? 자, X라인에 보시면 호리젠탈 보이시나요? 수평선 그리기. 수평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클릭. 그럼 옵셋 한 번 안 해도 되죠. 옵셋 대신에 X라인 호리젠탈 그리고 옵셋 26mm. 그러면 똑같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중심선을 옵셋해서 하는 방법, 호리젠탈로 수평선 그려서 옵셋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사이, 여기가 6mm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빨간색 선 끝 올라가면 6mm라고 되어 있죠. 중심선에서 3mm씩 옵셋, 옵셋 3mm. 자, 특성 일치. 그리고 얘는 지우고, 우리가 이제 어제 배운 필렛 반지름 0 확인했고요. 이걸 트림으로 잘라내려면 힘들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필렛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25. 자, 얘는 중심선이에요. 다시 서클 지름 95. 자, 트림. 그 다음 중심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여기에 반지름, 아니 지름 7mm인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중심선에서 옵셋하면 돼요. 중심선에서 옵셋하면 됩니다. 얘가 지름이 파이 7이죠. 그러니까 3.5mm씩 옵셋 3.5 이렇게 좌우로 한번. 대칭이라 이 반대쪽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그렸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mm 띄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mm 띄웁니다. 옵셋 5mm. 이제 트림하면 돼요. 네, 이렇게 트림이요. 트림 다 했고요. 지웁니다. 자, 속성 일치. 이 뒤쪽은 나중에 잘라내고요. 여기부터 잘라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요만큼 삐죽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것까지 다 처리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이제 이런. 네,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쓸 겁니다. 커팅 엣지요. 커팅 엣지가 경계입니다. 경계가 누구냐면 이 원들이에요. 엔터. 한 번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경계를 선택할 땐 이럴 때 선택합니다.
이 안쪽에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부가 복잡하잖아요. 이러면 트림을 여러 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경계를 선택해서 클릭하면 쉽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트림.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요 부분에 호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TTR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TTR이 아닙니다. 절대로 접하는 게 아니고 통과하기입니다. 통과하는 이에요.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 원입니다. 이거 도해가 어떻게 되냐면 원 그리는 겁니다. 원을 그려서 컴퍼스로 원을 그려서 그 교차되는 지점이 원의 중심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서클, 이 끝점이 중심점이 돼서 반지름 22. 이 끝점이 중심이 돼서 반지름 22. 여기 교차되는 점 두 개 나오죠. 여기가 바로 중심점인 겁니다. 서클, 교차점 클릭하고 반지름 22. 이해되시나요? 자, 무슨 얘기예요? 요 점에서 반지름 22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 선들이 전부 다 얼마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22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자, 다시 볼까요? 22.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점에서 22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이 점에서 22 떨어져 있고 이 점에서도 22 떨어져 있는 점. 그게 어디예요? 여기요. 이 교차점이요. 이 교차점이 여기도 22고 여기도 22인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컴퍼스로 이렇게 그 22짜리 원을 그려서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22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원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또는 중심, 시작, 끝, 중심, 시작, 그리고 중심, 시작, 끝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중심점 찾아서. 근데 원을 그려도 되고 이렇게요. 그 다음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게 원래 도해입니다. 원래 그리는 방식인데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시작, 끝, 반지름이요. 우리가 공부한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부터 정투상을 할 겁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여기 가번의 그림은 투시고 나번의 그림은 투상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요, 원근에 따라서 가깝고 멀고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니터의 크기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제 앞에 있는 모니터가 제일 커 보이고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제일 작아 보여요. 이건 원근에 따라서 가깝고 먼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러지? 그 무한대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도로 끝에 이렇게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 끝에 서 있으면 어떤가요? 도로가 하나로 모이죠. 그죠? 그걸 우리는 투시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라서 꽃장 가는 게 아니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걸 투시라고 합니다.
이걸 투시라고 해요. 퍼스펙티브라고 하고 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번은 뭐냐면 투상입니다.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크기가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원근을 빼버린 거예요. 아니, 원근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투시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다 똑같이 보여요.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똑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이 소실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소실점을 뺀 거예요. 그게 투상입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가번이나 나번은 그리고 다번은 투상입니다. 여기 이 사선 있죠. 이 사선과 이 사선과 여기는 이 사선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소실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곧장 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 직선의 길이와 여기는 이 직선의 길이, 여기는 이 직선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각도가 어때요? 다 똑같죠. 그래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각도가 같은 투상. 나번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투상입니다. 자, 다번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이 길이나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똑같습니다. 다번 같은 경우가 사투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번은 어떤가요? 소점이 있죠. 소점이 두 개 있네요. 이소점 투시도입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의 선의 길이가 다르고 여기 있는 선의 길이가 다르죠. 이 선의 길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의 선의 길이나 여기의 선의 길이가 다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소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소점이 생겨서 선의 길이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건 라번 같은 경우를 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 두 개 있으면 2소점 투시,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소점 투시도, 2소점 투시도, 1소점 투시도 이렇게 불러요.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요. 가상의 투상면을 세웁니다. 이게 투상하는 방법이에요. 가상의 투상면을 세우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면 그대로를 여기다 그립니다. 지금 여기 비탈면이잖아요. 비탈면인데 우리가 비탈면을 인식하는 건 투시 때문에 그래요. 소실점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크기가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소실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면 자체가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지칭하고 있는 이 선과 이 선의 위치가 똑같아져요. 이런 식으로. 얘와 얘가 똑같은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평화면이라고 해서 위쪽에서 바라본 거. 얘는 측화면이라고 해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게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직각으로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잘못 그린 것들이에요. 서로 위치가 같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여기 위치가 다르죠. 이게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크기가 어때요? 똑같아야 되는데 크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위치도 똑같아야 되고 크기도 똑같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보시죠. 좀 크게 볼까요? 이거. 몇 번 보면 좀 이해되실 거예요. 정투상하는 방법입니다. 입하면을 세워서 정면을, 평하면을 세워서 평면을, 측화면을 세워서 측면을, 그리고 펼쳐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투상이에요. 몇 번 보세요.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앞에서 봤다고 해서 정면, 앞에서 바라본 거 정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그 다음 밑에서 이렇게 위로 바라볼 수 있겠죠? 이건 저면, 아래 저자 써가지고 저면, 그 다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배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면, 배면, 평면, 저면, 좌우측 이렇게 총 6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정면, 평면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건 정면, 우측면 또는 정면, 좌우측면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면, 좌우측의 평면과 저면까지 쓰는 것들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AT 2급 시험이죠. CAT 2급 시험은 정면, 우측면, 평면 이렇게 3개를 그립니다. 이 3개를 가지고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측면을 그렸는데 좌측면을 그린다? 그건 좌측면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우측면에서 안 보이고 좌측면에서 봐야 잘 보일 때. 평면을 그렸는데 저면을 그린다? 그건 저면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배면은 그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투상 이해되시나요? 확실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요. 아니, 옛날에는 요 꼭지점에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열십자를 그리고 요 점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원으로 그렸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원으로 그려가지고 원을 그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보니까 45도 사선을 그려서 하더라고요. 45도 사선으로. 야, 이거 돼? 그랬더니 야, 형이 가르쳐줬어. 45도 사선 그리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요령 피운다고. 45도 사선 그리시면 돼요. 자, 요 면 있죠. 요 수직선과 요 수평선 있죠. 이걸 당깁니다. 일로. 수직선을 여기다 당기고 수평선을 여기다 놓고 이 교차점에다가 45도 사선을 놓고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정면의 제일 윗선의 수평선을, 정면의 제일 오른쪽에 수직선을, 그리고 두 선이 교차된 지점에 45도 사선을 그려서 그리고 그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과제물을 좀 보죠. 어디를 가시냐면 여기 캐드에 보시면 정투상이라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정면의 위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있고, 여기서 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총 6개의 면이 나옵니다. 어디를 정면으로 하면 될까요? 여기를 정면으로 하면 되죠. 그런가요? 저만 이렇게 생각했나요? 다시 보시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어딜 정면 삼으면 돼요? 여기 정면 삼으면 돼요. 자, 케이스죠. 케이스는 얘는 어딜 정면 삼으면 돼요? 이렇게 정면 삼으면 돼요. 왜 제가 여기를 정면으로 삼았을까요? 왜?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아요. 사물의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을 정면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건축 도면을 그릴 때 주출입구가 정면이 돼요. 주출입구가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이죠.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있는 곳을 정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측, 서측, 북측 이렇게 얘기해요. 건축은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특징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얘는 이렇게 바라봤을 때가 특징을 제일 잘 찾아내요. 그런데 이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라봤을 때가 특징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얘는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
사물의 크기는 30, 높이가 20, 두께가 10입니다. 30, 20, 10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X라인, 이거 45도로 바꿉니다. 우리 45도 사선을 그려야 되니까 45도로 바꿀 거예요. 자,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 45도 사선 하나. 그리고 여긴 지웁니다. 트림.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음 옵셋 30mm. 이렇게 가로폭이 30mm. 그 다음 이 세로폭은 20mm. 옵셋 20mm. 그러면 요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이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요 선을 왼쪽으로 붙이고 이 수평선을 밑으로 붙인다고 했죠? 다시. 자, 이렇게요. 여기 있는 이 선을 여기로 붙이고, 그죠? 여기 있는 이 선을 여기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교차점에 45도 사선 그리고. 그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 옵셋하고, 그럼 여기가 정면 맞죠? 자, 이렇게요. 여기가 정면입니다. 요 네모난 사각형이 정면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떤가요? 필요 없는 선이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잘라보시죠. 그 다음엔 여기서 적당히 띄웁니다. 여기서 적당히 수평선을 그릴 겁니다. 적당히요. 얼마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너무 가까이 붙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치수를 쓸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있으면 찾아내기 불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면과 이 정면과 평면 사이에 여기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야 할 만큼의 거리.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적당히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수평선을 그리는데 여기 수평선과 45도 사선 만나는 지점 있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수직으로 내리세요. 그러면 요 위에가 평면, 오른쪽이 우측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시죠. 그 다음 위에서 보면 요 높이가 10mm예요. 옵셋 10mm 이렇게요. 그러면 요 네모난 사각형이 평면, 요 네모난 사각형이 우측면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이 사선이 무한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렛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냅니다. 그러면 여기 사선은 끊어지겠죠. 사실 이 사선은 여기까지만 담당하면 돼요. 이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다 잘라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마지막에는 얘도 지우시면 돼요. 이게 정면, 우측면, 평면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정투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거요. 요걸 보세요. 요 과제물. 지금 그린 건 얘예요. 요걸 그릴 겁니다. 똑같아요. 자,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으로 왼쪽 하단 지우고, 옵셋 30, 20. 자, 적당히 선을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야 되겠죠?
옵셋 10mm, 필렛, 그리고 트림. 자, 문제는 뭐예요? 여기죠. 이런 거 10mm씩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옵셋 10mm, 트림으로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자,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릴 필요가 있어요. 뭘로 그려요? 은선으로요. 자, 레이어.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그 다음 은선. 로드, 히든. 이런 식으로요. 자, 이 부분의 위치가 여기네요. 얘가 은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해 지으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타원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타원 그리기 명령어입니다. 똑같이 제가 X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30인 원 하나, 반지름 50인 원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자르고 위쪽 아래쪽 자르고 제가 이렇게 중심선을 그렸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크기가 이렇게 돼요. 타원은 원이 이렇게 한쪽으로 딱 찌그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긴 걸 장축, 짧은 건 단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캐드에서는 장축, 단축 안 하고 그냥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이렇게 얘기해요. 캐드에서 타원을 그리는 방법은 축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여기 중심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끝점을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총 점 3개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엘립스. 그럼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 그래서 지정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캐드가 뭐라고 물어봐요?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 그래서 여기. 그랬더니 distance to other axis. 다른 축의 거리. 지금 중심부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 중간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점 클릭해 주시면 타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타원을 그리는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서 중심점을 먼저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합니다. 여기 끝점을 지정하면 돼요. 자, 보세요. 엘립스. 그러면 여기 센터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요 센터요. 그러면 중심점, 끝점, 끝점. 어차피 다 대칭이라 다 이렇게 대칭이라 중심점과 끝점을 입력하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엘립스에 보시면 아크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아크는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먼저 타원을 그린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면 돼요. 자, 보세요. 아크를 그리면 처음에 축을 지정하라고 떠요. 이렇게.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타원을 그리는데 시작점과 타원이죠. 그죠? 타원에 홀을 그리는 겁니다. 아크는
타원의 호를 그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중심점에서 끝점, 끝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잘 기억하시냐면 타원 그리는 방법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크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이거 선 그려서 나중에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크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끝점, 끝점, 끝점. 먼저 타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그러면 호를 그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언제 타원이 나올까요? 타원은 언제 그려질까요? 언제 타원이 나오죠? 아크나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을 텐데 타원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자, 원기둥 있죠. 원기둥.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혹시 그 단면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원기둥을 자를 일이 없죠. 그죠? 이렇게 보자고요. 원기둥 대신에 가래떡. 가래떡이 원기둥이죠. 그죠? 그거 꾸덕꾸덕하게 굳으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죠. 사선으로 잘라서 먹죠. 그죠? 그게 떡국이죠. 떡국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네, 그 떡국의 단면이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 그게 타원입니다. 타원은 그때 사용해요. 이해되셨나요? CAT 2급에서는요, 타원을 최소 2개를 그리셔야 돼요. 타원을 2개에서 3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타원 그리는 방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10mm씩. 제가 10mm씩 줬습니다. 얘가 중심선이에요. 자, 적당히 제가 선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중심선입니다. 옵셋 10mm.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반지름 10mm.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각도를 30도로 바꿀 겁니다. 이거 45도로 하면요, 여기 원이 나와요. 45도로 자르면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30도로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각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트림. 네, 떡국떡 썰기를 시전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잘라보시죠. 타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해요. 이 잘린 면이 중요합니다. 이 잘린 면의 중심선,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모든 선의 중심점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점을 끌고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가 됩니다.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끌려가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중심도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됩니다. 결국은 여기에요. 이 선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면 중심선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중심선을 그려보시죠.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끝점이요. 여기 끝점. 끝나는 부분의 끝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자, 다행히 여기는 여기 끝점이죠. 여기가 끝점이죠. 이렇게요. 이 끝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즉,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등고선 그리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점이 어디냐면 여기고 바로 여기입니다. 다 찾았어요. 자, 엘립스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또 다른 축의 끝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을 지우면 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타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